안녕하세요. 명등여중 2학년 친구들 수학비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건 확률이죠. 그래서 확률, 경우의 수를 다 배웠기 때문에 이제 확률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할 건데요. 확률 내용은 문제를 좀 많이 풀어봐야 되기 때문에 이론 설명은 선생님이 이렇게 등장을 하고 그 외에 교과서를 풀거나 문제를 풀 때에는 선생님 얼굴 없이 이렇게 또 화면만 보여지는 모습으로 또 병행을 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우리가 지금 이제 배우려고 하는 게 뭐냐면 여기 써 있는 확률입니다. 교과서는 254쪽부터 시작할 거고요. 오늘 되게 많이 나갈 거예요. 240, 254, 255, 256, 257, 258까지 나갈 거거든요. 내용은 어렵지 않기 때문에 일단 이론적인 거는 다 나가고요. 그리고 나서 우리 다음 주에 만났을 때 부족한 부분들, 추가 설명이 필요한 부분들은 그때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교과서 254쪽 하고요. 선생님이 같이 올려놓은 학습지 준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확률은 여러분들 우리 왜 배울까요? 확률은 왜 만들어지기 시작했을까? 다 목적이 있겠죠. 사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수학을 뭔가를 할 때 제일 많이 쓰이는 부분이 사실 확률이에요. 예를 들면 이거 제일 많이 보는 이런 거. 오늘 비가 올 확률 25%입니다. 라는 일기예보를 우리는 늘 듣고 있어요. 그럼 이 말을 들으면서 여러분들은 무슨 생각을 하세요? 비가 올 확률이 25%구나. 근데 그게 무슨 의미지? 일단 본능적으로 느끼는 건 오늘 비가 올지 안 올지를 봤을 때 안 올 것 같다라는 느낌을 좀 받아요. 내가 우산을 챙겨야 될까 챙기지 않아도 될까 하면 안 챙겨도 되지 않을까라는 결정을 한단 말이죠. 확률이 우리한테 주는 의미가 뭐냐면 나의 앞으로의 행동에 결정을 지어주는 근거를 제시해주는 그런 역할을 해줍니다. 자, 그럼 한 가지 물어볼게요. 비 올 확률이 25%입니다 라는 말의 뜻은 뭘까요? 오늘 하루 24시간 중에 25%의 시간 동안 비가 온다? 아니면 우리나라에 있는 전 지역 중에 25%의 지역에만 비가 온다? 어떤 느낌인 것 같으세요? 이 말의 의미는 지금까지 데이터로 오늘과 똑같은 기온, 오늘과 똑같은 풍속, 습도, 다양한 것들을 조사를 했을 때 오늘하고 똑같았던 과거의 날들을 쭉 데이터를 조사해 봤을 때 100일 중에 25일은 비가 왔다라는 뜻이에요. 과거의 데이터의 경험에 보면. 그럼 오늘이 예전하고 똑같은 상황에서 25일 정도는 비가 왔고 나머지 75일은 비가 안 왔다라는 거거든요. 그럼 우리는 그 결과에 의해서 어떻게 행동할지를 판단을 하세요라는 어떤 판단 기준을 주는 거죠. 그래서 사실 확률은 과거에 있었던 어떠한 수많았던 행위들 중에 내가 선택하려고 하는 그 행위가 얼마큼 나타났는가 이런 것들을 좀 보는 내용이기도 한데 이번엔 요거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주사위 한 개를 던졌을 때 2가 나올 확률은 얼마나 될까요? 이건 도박이나 로또 이런 쪽이랑 관련이 좀 있을 것 같은데 주사위 한 개에는 1부터 6까지 숫자가 있어요. 그러면 한 개를 던졌을 때 2가 나올 확률은 사실 원래는 어떻게 구해야 되냐면 주사위 한 개를 여러 번 던져봅니다. 100번 던져보고 1000번 던져보고 10,000번 던져보고 그랬을 때 1이 나온 개수, 2가 나온 개수, 3이 나온 개수를 각각 조사를 해보면 그 중에 2가 나왔던 개수가 얼마큼 있었는가를 가지고 앞으로를 예측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주사위 한 개를 던졌을 때 2가 나올 확률은 수많은 던진 횟수 중에 2가 나온 횟수를 조사를 하는 게 맞아요. 근데 그렇게 조사를 해봤더니 굳이 안 던지고도 알 수 있는 결과랑 비슷해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걸 던져보지 않아도 계산을 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고 그 계산 방법을 지금부터 공부를 해볼 겁니다. 자, 한번 이거 어떻게 푸는지는 생각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주사위 한 개를 던졌을 때 2가 나올 확률은 어떤 식으로 구하냐면 100번 던지지 않아요. 그렇게 하지 않고 이제 생각을 어떻게 할 거냐. 주사위를 한번 던졌을 때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가 있을 겁니다. 주사위는 1부터 6까지 있으니까 경우의 수는 몇 가지? 6가지가 되겠죠. 한 번 던졌을 때 나올 수 있는 전체 경우의 수 중에서 2라는 건 6개 중에 한 가지죠. 그래서 2가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는 한 가지 이런 식으로 구하게 될 거예요. 실제로 주사위를
100번, 1000번, 10,000번 횟수를 늘려서 던져보면 한 번 던지거나 2번 던지거나 10번 던질 때에는 이 확률이 나오지 않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워낙 개수가 적으니까. 근데 이 횟수를 많이 늘리게 되면 10,000번 이상 던지게 되면 그 확률은 6분의 1에 가깝게 실제로 구해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구할 확률은 어떻게 구할 거냐? 전체 경우의 수 분의 이 사건이 벌어질 경우의 수를 분수로 적어주게 될 겁니다. 한번 정리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학습지에 보시면 맨 위에 나와 있는 내용이죠. 어떤 실험이나 관찰에서 각 경우가 일어날 가능성이 같다고 할 때 일어나는 모든 경우의 수를 n, 어떤 사건 A가 일어나는 경우의 수를 A라고 하면 사건 A가 일어날 확률 P는 뭐라고 한다? 적어볼게요. P는 분수로 쓸 겁니다. 일어나는 모든 경우의 수 분의 사건 A가 일어나는 경우의 수로 구할 거고 기호로 쓰면 n분의 A라고 쓸 수 있겠죠. 확률은 영어로 probability라고 해서 주로 소문자 P로 사용을 하게 됩니다. 자, 255쪽에 있는 채워넣기 문제부터 보도록 할게요. 오른쪽 그림과 같은 전개도로 만든 주사위를 한번 던질 때 빨간색 면이 나올 확률, 초록색 면이 나올 확률을 구하시래요. 일단 보시면 전체 주사위이기 때문에 나올 수 있는 모든 경우의 수는 몇 가지이죠? 6가지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 빨간색 면은 몇 가지 하나의 면이 채워져 있죠? 1개가 채워져 있죠? 그럼 확률은 전체 6가지 중에 빨간색 면이 있는 1가지가 될 겁니다. 그럼 초록색 면은요. 전체 6가지 중에 초록색인 부분이 하나, 둘, 3개 있으니까 6분의 3이라고 확률을 구하실 수가 있어요. 분수는 꼭 약분하기. 그래서 얼마가 돼요? 얘는 2분의 1이다 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밑에 1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희찬이네 반 학생들의 전체 최적평가지 등급을 조사했대요. 의미로 한 명을 선택했을 때 3등급일 확률. 그러면 의미로 한 명을 선택하는 게 전체 가지수, 3등급이 나오는 게 사건 A의 가지수가 되는 거죠. 그렇다면 전체 인원수가 28명이니까요. 의미로 한 명을 선택하는 게 28가지가 있는 거고 그 중에 3등급이 나오는 게 10명이니까 3등급이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가 10가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계산을 해주시면 약분해 주니까 얼마가 돼요? 14분의 5라고 구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구하는 게 확률이에요. 자, 그럼 이번엔 256쪽을 보도록 할게요. 확률의 성질입니다. 확률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성질이 있어서 그걸 한번 정리하고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원래 확률은 분수로 구한다라고 방금 전에 이야기를 했습니다. 일어나는 모든 경우의 수 분의 사건 A가 일어나는 경우의 수로 이렇게 분수로 구하게 됩니다. 그럼 요 P라는 확률이 가지게 될 수 있는 범위 자체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가능할 수 있느냐거든요. 자, 그러면 어떤 사건 A가 일어날 수 있는 경우의 수가 모든 경우의 수보다는 작아요. 그러니까 여기를 N, 여기를 A라고 하면은 요 A는 N보다 작거나 같을 수밖에 없거든요. 이걸 넘어갈 수는 없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n이 아무리 커져봤자 n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확률은 1보다는 작거나 같습니다. 그리고 마이너스 확률은 없어요. 있어봤자 빵일 확률밖에 없죠. 그래서 0보다 크거나 같고 1보다 작거나 같다. 요 사이에서 확률은 존재합니다. 그 다음 그럼 요 0일 때는 어떨 경우냐? 0이 되려면 분자가 0인 거거든요. 어떤 사건이 일어날 경우의 수가 빵이다 라는 얘기는 그 사건은 일어나지 않는 경우의 수라는 거죠. 그래서 일어나지 않을 때의 확률은 0이 되고요. 그럼 1이 될 때는 어떤 거죠? 여기 A와 N이 같아진다. 즉 사건 A가 일어나는 경우의 수랑 이 일어나는 모든 경우의 수가 같을 때라는 뜻이니까 어떤 상황이에요? 반드시 일어나는 경우의 수요. 아니죠. 반드시 일어나는 확률.
1이 나오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확률은 0보다 크거나 같고 1보다 작거나 같습니다. 요 사이에 있는 요 범위 봐주시고요. 절대로 일어나지 않을 확률은 0, 반드시 일어날 확률은 1이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우리 명덕여중은 여학생만 있는 학교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명덕여중 친구들 중에 한 명을 뽑았을 때 이 학생이 남학생일 확률 존재하지 않죠. 그런 거. 뽑았을 때 남학생이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가 없잖아요. 그럼 그땐 0. 그러면 우리 명덕여중 친구들 중에 한 명을 뽑았을 때에 그 학생이 여학생일 확률. 모두 여학생인걸요. 반드시 일어나게 되는걸요. 그래서 그때의 확률은 1. 이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확률이 가지고 있는 성질이 되겠습니다. 자, 256쪽에 있는 3번입니다. 주머니에 들어있는 제비 10개 중에 당첨 제비가 다음과 같이 들어있다. 주머니에서 의미로 제비 1개를 뽑을 때 당첨 제비를 뽑을 확률을 구하시오. 10개 들어있는데 당첨 제비가 몇 개 있는지는 그때그때 바뀔 거랍니다. 1번, 당첨 제비가 하나도 없는 경우라면 1번입니다. 전체 뽑을 수 있는 경우의 수는 10가지인데 그 중에 당첨 제비가 하나도 없으니 분자에 올 수 있는 게 0일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0이 돼요. 당첨될 확률은 0이라는 거죠. 그럼 2번이요. 당첨 제비가 3개 있는 경우라면 전체 10가지 중에 당첨 제비가 3개인 거니까 10분의 3이 뽑힐 확률이 된다는 거죠. 그럼 세 번째, 당첨 제비가 10개 있는 경우, 아니 전체가 10개인데 그 중에 당첨 제비가 10개예요. 그럼 뽑는 족족 꽝 없는 당첨이란 뜻이겠죠. 그래서 이때 확률은 얼마다? 1이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알아둬야 될 건 반드시 일어나는 건 확률이 1, 절대 일어나지 않는 건 확률이 0, 그리고 나머지는 0하고 1 사이에 있는 분수의 값으로 확률이 구해지게 된다는 겁니다. 이번에 보실 내용은 어떤 사건이 일어나지 않을 확률인데요. 요거 우리가 본능적으로 알 수 있는 제일 좋은 예가 있으니까 그걸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처음에 말씀드렸던 요 이야기, 비가 올 확률이 25%다. 그럼 이거는 퍼센트이기 때문에 분수로 고치시면 얼마가 되죠? 100분의 25 다시 고치면 얼마예요? 4분의 1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비가 올 확률이 4분의 1입니다. 그러면 비가 오지 않을 확률은 어떻게 구하면 될까요? 비가 오지 않을 확률. 올 확률이 4분의 1이니까 비가 오지 않을 확률은 4분의 3이라는 거 느껴지세요? 그러니까 비가 오지 않을 확률은 어떻게 구하냐? 전체에서 비가 올 확률을 빼주면 되는 거잖아요. 올 확률이 아닌 게 오지 않을 확률이니까. 근데 확률은 전체 해봤자 1이라면서요. 그럼 어떻게 해요? 1에서 비가 올 확률 4분의 1을 빼주면 4분의 3이 비가 오지 않을 확률이구나 이렇게 구해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뭐 하지 않을 확률은 이게 될 확률을 구해주세요. 반대로 될 확률만 구하고 나서 1에서 빼주시면 그 값을 쉽게 구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런 식으로 문제를 푸는 게 어떤 게 있는지를 교과서를 통해서 하나씩 보도록 할게요. 257쪽에 있는 4번 문제입니다. 모양과 크기가 같은 흰 탁구공과 노란 탁구공이 들어있는 주머니에서 의미로 탁구공 1개를 꺼내려고 한다. 흰 탁구공이 나올 확률이 5분의 3일 때 노란 탁구공이 나올 확률을 구하시오. 보시면 이 안엔 흰 탁구공과 노란 탁구공만 들어 있습니다. 그러면 흰 탁구공이 나올 확률이 5분의 3이면 노란 게 나올 확률은요? 자, 이렇게 길게 좀 말로 써보긴 했는데요. 노란 탁구공이 나올 확률은 흰 탁구공이 나오지 않을 확률이고, 그렇다면 1에서 흰 탁구공이 나올 확률을 빼주는 것과 같다라는 이 사고 과정이 여러분 머릿속에서 순식간에 벌어지는 거예요. 사실은 그걸 선생님은 글로 적어본 것 뿐이고요. 그래서 1 빼기 얼마가 된다? 5분의 3 해서 5분의 2라고 구할 수가 있게 됩니다. 258쪽의 함께 풀기입니다. 휴준의 반 학생 28명 중에서 태어난 달이 9월인 학생이 6명이라고 한다. 그럼 휴준의 반 학생 중 의미로 한 명을 선택했을 때 태어난 학생이 9월이 아닐 확률 밑줄. 9월이 아닐 확률은 어떻게 구하면 좋으냐? 1 빼기 9월인 확률. 이런 식으로 구해주면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구할 게 뭐냐? 9월일 확률이요.
전체 28명 중에 9월인 학생이 6명이니까 28분의 6이 되겠죠? 약분하시면 14분의 3이 될 거고 우리가 원하는 9월이 아닐 확률은 1 빼기 14분의 3 해서 얼마가 돼요? 14분의 11이라고 구할 수가 있게 돼요. 그래서 이렇게 무엇이 아닐 확률에 대해서 이런 방법으로 응용해서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5번 문제입니다. 주사위 2개를 동시에 던질 때 두 주사위에서 서로 다른 눈의 수가 나올 확률을 구하시오. 사실 이런 문제를 풀기 위해서 뭐뭐가 일어나지 않을 확률에 대해서 배운 건데요. 잘 보시면 주사위 2개를 던질 때 나오는 경우의 수 기억나시죠? 총 몇 가지였죠? 36가지였죠. 근데 그 중에서 두 주사위가 서로 다른 눈의 수가 나올 확률을 구하시오. 그렇다면 이러한 느낌으로 확률을 구하셔야 돼요. 전체 경우의 수 분의 서로 다른 눈이 나오는 경우의 수. 근데 이 서로 다른 눈이 나오는 경우의 수를 구하는 게 매우 가짓수가 많아요. 우리 36개 다 적어봤잖아요. 근데 생각을 해보면 서로 다른 눈이 나오지 않는 경우, 그러니까 요 말을 이렇게 뒤집는 거죠. 그렇다면 서로 다른 눈이 나오는 경우의 수는 그 개수가 많기 때문에 서로 다른 눈이 나오지 않는 경우의 수를 보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서로 다른 눈이 나오지 않는다라는 건 서로 같은 눈이 나온다는 얘기랑 똑같은 거고요. 서로 같은 눈이 나오는 경우의 수는 머릿속으로만 생각해봐도 알 수 있죠. 어떻게 해요? 11, 22, 33, 44, 55, 66 몇 가지예요? 6가지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건 6가지인 거 금방 알 수 있어요. 그럼 서로 같은 눈이 나오는 확률은 어떻게 돼요? 36분의 6 해서 6분의 1이 되죠? 이게 뭐다? 서로 같은 눈이 나올 확률이 6분의 1이라면 우리가 원하는 서로 다른 눈이 나올 확률은 1에서 뭘 빼자? 6분의 1을 빼자. 그래서 6분의 5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뭐가 아닐 확률이라고 물어보지는 않았지만 뭐뭐가 될 확률이 계산해야 되는 게 많다면, 따져봐야 될 게 많다면 오히려 그게 아닌 경우를 생각해보고 그게 아닌 경우가 훨씬 더 생각이 쉽다라고 된다면 우리는 뭘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닌 경우를 구해서 1에서 빼주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5번 같이 이런 느낌일 때에도 무엇이 나오지 않을 확률로 구했다라는 거. 6번 한번 보시겠습니다. 동전 3개를 동시에 던질 때 밑줄 적어도 1개는 앞면. 그러면 동전 3개를 던진대요. 그러면 나오는 경우의 수 몇 가지인지 아세요? 하나가 2가지, 하나가 2가지, 하나가 2가지니까 모두 곱하면 몇 가지요? 8가지가 나오게 돼요. 그럼 8가지 경우의 수 중에서 적어도 1개는 앞면이라는 얘기는 앞면이 1개, 앞면이 2개, 앞면이 3개인 경우를 모두 따지셔야 돼요. 그러니까 적어도 1개라는 얘기는 1개일 때도 2개일 때도 3개일 때도 모두 해당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걸 전부 카운팅을 하는 것보다 그럼 적어도 1개는 앞면이 아닐 확률을 구해보자는 거죠. 자, 그러면 적어도 1개는 앞면이 나올 확률을 계산하기가 어렵다. 그럼 이게 안 나올 확률을 생각해보자. 적어도 1개는 앞면이 아닐 확률. 다시 틀면 뭐가 돼요, 이건? 모두 뒷면일 확률이 돼요. 그럼 모두 뒷면일 확률은 구하기 쉽죠. 뒷면, 뒷면, 뒷면인 경우는 몇 가지? 1가지밖에 없으니까요. 그래서 이건 얼마가 돼요? 8분의 1이라고 구할 수가 있어요. 그럼 적어도 1개는 앞면이 나올 확률은 이제 어떻게 하자? 1에서 요 모두 뒷면일 확률을 빼면 되겠다. 그래서 8분의 7 이렇게 구하실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뭐가 아닐 확률은 이런 문제에도 쓰이게 돼요. 7번입니다. 오른쪽 표는 2017학년도 제주특별자치도의 초중고등학교 학생 수를 조사한 자료이다. 2017학년도 제주특별자치도의 학생 중 의미로 한 명을 선택할 때 그 학생이 중학생이 아닐 확률이요. 그러면 중학생이 아니다라는 건 중학생 말고 초등학생일 확률, 고등학생일 확률을 전부 계산해서 막 더해주고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무엇을 구하자? 중학생일 확률을 구하자. 중학생이 아닐 확률을 구하기 위해서 역으로 생각하는 게 뭐다? 중학생일 확률을 구해서 빼면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럼 중학생일 확률은 어떻게 되죠? 전체가 몇 명인데요? 8926명.
그 중에서 중학생일 확률은 어디죠?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중학생을 한 명 뽑으면은요, 그 중학생은 제주시에 있을 수도 있고 서귀포시에 있을 수도 있죠. 두 개를 더해 주셔야 제주특별자치도의 전체 중학생 인원수가 될 테니까 여기는 15,269명 더하기 4,334명을 해주시면 얘는 80926분에 두 개 더하시면 얼마일까요? 자, 8926분에 19,603이 나오고요. 소수점 아래에서 세 쯔짜리에서 반올림 하라 했으니까 이건 뭐 계산기 쓰란 얘기네요. 19,603 나누기 8,926 해주시면 대략 0.2422 점점점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러면 중학생이 아닐 확률 먼저 구해보시면 이렇게 되겠네요. 중학생이 아닐 확률은 1에서 0.2422를 빼면 0.7577 점점점 이 뒤에 있는 상태에서 소수점 아래 숫자리에서 반올림하면 0.76이라고 구해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무엇이 아닐 확률이 이렇게 계산에 쓰인다는 거 알아두시면 좋겠네요. 오늘 되게 많은 걸 배웠습니다. 진도를 좀 빠르게 빼기 위해서 이렇게 했고요. 학습 잘 해주시고 이 밑에 그 마킹하라고 해놓은 게 있거든요. 뒤에 8문제 푸시고 해답에다가 이렇게 재밌게 마킹해서 학습지 찍어서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